자, 오늘이 4월 1일이네. 만우절이네요. 만우절이여고 또 힘들고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에 약속한 우리 또 이 서초구에서 한몸땡이 하시는 또 수의사가 내려와서 여주는 필수 코스입니다. 일단은 나를 보거나 나랑 관련돼서 여주에 한번 들리신 분은 녹음을 반드시 한번 뜨고 가야 돼요. 그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냥 한우 또 따뜻하게 먹고 마시는 이제 그 커피에 슈크림에 먹으면서 오늘 지난 주 중에 워낙 급해갖고 방송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뭐 김명기 원장이랑 강희치 원장 멀리서 올라와가지고 새벽 그때 한 새벽 3시까지 녹음을 하고 또 정리하고 그랬나 봐요. 그때 이후로 좀 피로가 안 풀렸는데 오늘은 뭐 정규 방송이 약속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전 멤버에 오늘 새로 오신 분 하나 멤버 4분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개인 인사하고 녹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뭐 늘 아시다시피 전과 형사전과 이범에 빛나는 또 최영보 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개똥2 네, 똥투 수의사 제이입니다. 예, 개똥슬리 홍 원장입니다. 예, 강남서초의 문 원장입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분 멀리서 왔죠 오늘. 이 방송은 그래도 유명세를 많이 탔나봐요. 전국에서 많은 응원 메시지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솔직히 저 혼자 감당하기도 힘들고 감당할 생각도 없어요. 그냥 그만하려고 그래 저는. 근데 이제 뭐 경도 수의사에 제가 회원이 됐고 저 지금 뭐 개인적으로 여기 여주 내려서 병원 인수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어떻게 뭐 어떤 원장들은 최 원장 나서서 속대 매라 그러는데 저는 안 맵니다. 매 생각도 없고 정말 깔끔하게 그냥 개인적인 고발로서 마무리 질까 합니다. 더 이상 뭐 여기에 쏟아부을 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뭐 핏보로 다니고 뭐 바빠요. 뭐 이 녹음하는 거 자체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죠. 이번 주는 2번 한 거예요. 중에 한번 급하게 호해판으로 경기도 수의사의 부실에 대해서 잘 아시는 김형기 원장님이랑 또 우리 또 마당발이고 설레발이가 크신 이제 강희시 원장도 지난 토요일 날 해갖고 한 3박 5일만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오래 걸리셨네. 근데 이분은 그래도 온다면 와요. 배신 때리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주제는 간단하게 이 분해와 수의사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의사 협회나 뭐 이런 조직에 관해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1, 2, 3에서 쭉 다뤄봤습니다. 다뤄봤는데 이제 가장 수의사의 기초적인 조직인 분해. 그리고 분해 밑엔 개인 수의사들이잖아요. 이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엮어져야 될 문제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도 수의사회의 이런 부실과 이런 문제들은 뭐 임원진의 문제도 있지만 분해와 거기에 있는 개별 경기도 수의사 회원들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서울 있다 내려왔지만 이 사태를 적어도 그러면은 벌어진 2004년부터요 6년 동안 경기도에 몸담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난 솔직히 경기도 수의사 회비 1인당 100만 원 올라가도 그때 계셨던 분은 이거 100만 원씩 올라도 내라 그래도 할 말 없이 내셔야 돼요. 등한시 무관심 한 만큼 세금으로 내야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강현치 원장 특별 예비 얘기하고 했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분해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해를 좀 단결시키자는 얘기들. 제 기억이 맞을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강남구에 이제 개원을 하면서 그때도 보게 되면 90년대 초, 80년대 후반부터 초에는 소독물이 별로 없었어요. 뭐 지방의 대동물은 별개로 치더라도 소독물 입장에서 보면 소독물 수의사가 분해를 구축해서 뭉치기 시작하는 연역을 대충 짚어보면 제 말이 거의 보편적일 거예요, 아마. 그때까지 소독물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인사는 하고 지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서울에는 뭐 단연코 건대 출신이 많았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쭉 해서 옛날보다는 그러니까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막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 초에 그 전보다는 잘 뭉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95년도 강남구에 제가 개원했을 때 강남구 분해가 병원 한 20군데밖에 안 됐었고, 그때는 대동물 예전에 했었던 분도 있었지만 이제 소동물에서 신규 원장들, 그때 아마 강종일 원장이 총무였을 거예요. 그래서 분해 이제 병원 개업했다고 그래서 인사도 오고 분해 차원에서 인사도 주고받고 식사도 같이 했고 이런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뭐 서울시에 아무 때나 깃발 꽂아도 병원 잘 돼 있을 때고. 그런데 요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IMF를 지나면서 이제 수익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IMF가 컸던 것 같아요. IMF 때 솔직히 말해서 소동물병원의 매출적 타격은 별로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매출이 계속 연 한 10% 이상 신장했던 시장이었고, IMF 때 약간 주춤했지만 크게 타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 2002년도 월드컵을 피크로 쳐서 애경 경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수협도 많이 확장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수의사들이 2000년도 IMF 이후부터 규모 경쟁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뭐 끼어 팔기, 할인제, 포인트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병원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해. 400개,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400개에서 500개, 600개 치고 올라가면서 서로 경쟁하고 바로 건너 병원과도 경쟁하는 시스템이 됐었고, 예전처럼 한 블럭 건너서 뚝 떨어져 갖고 병원이 생겨서 그냥 수사끼리 그냥 저녁에 끝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술 한잔 먹고 이런 친목적인 분위기,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단순한 친목적인 분위기였죠. 근데 병원 수가 많아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놈, 뒤에 있는 놈끼리 경쟁하게 해서 서로 씹게 되고, 이러면서 한때 분해가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원해졌어요. 분해 회장도 누군지도 모르고, 총무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례에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것도 없었고, 늘 그래왔죠. 그래왔다가,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물론 각 지역마다 틀릴 거예요. 아마, 공수위를 하시던 분이 자기 공수입이 한 1년에 몇백 나오는 걸 전에 분해비를 꽂아서 연말에 한 번씩 밥 한 번 사고, 이런 분해들은 그냥 얼굴은 알고 지내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분해에서 모여서 어떻게 협회한테 뭘 요구하거나 개혁을 요구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강남구에 좀 일이 생겼어요. 일이 아시다시피 또 그분이 들어와서 과대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강남구는 그때부터 비상 분해 막 모집하면서 강남구는 상당히 많이 분해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죠. 뭘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대책을. 대책도 없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 이런 거 없었는데 다만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모였었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늘 제가 그때 2004년도 5년도에 내가 2004년도에 서수회장을 출마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너무나 이 협회를 그 지부를 운영하는 집단들이 패거리 집단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든 간에 대학원생을 끌고 가서 됐든 간에 회장이 되면은 회장이란 공인으로서 회원 보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끌고 들어간 패거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또 편 가르게 되고 학교를 가르게 돼요. 그렇죠? 서울대를 끌어내렸으니까 건대가 되고 또 건대를 끌어내려서 전북대가 되고 이런 파벌이 조정하게 되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임상 분야에서도 파벌이 생겨요. 근데 제가 그때 2004년도에 주장했던 건 그거죠. 학교 출신 따질 거 없이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끼리 잘 모여라. 그 지역, 그 동네에 있는 수의사들끼리 공동의 이익과 이슈가 있으면 모여서 투쟁하고 모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가 강남구는 그분 사건으로 모이게 됐고,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강남구는 모이기 시작해도 어느 한 이슈 갖고 분해가 돌아가지는 않아요. 강남구도 그때 한 60개 병원이 이미 됐었고, 이분들이 이럴 수는 없다고 얘기해도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그걸 계속 협회, 서수,
대수에 계속 요구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부와 대수가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 붕괴한 수의사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조용히 생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고전분투하신 분도 있었고. 근데 이제 분해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분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지부 밑에 조직을 꾸려서 힘을 내기 시작했던 게 2007년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이 있었냐면은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게 분해에서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하자. 그 2007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2007년도 서수정관 개정 한참 하면서 그때 분해, 한 25개 분해 중에서 한 18개는 분해 모여서 이제 요 공동사업을 오순섭 학술이사 중심으로 해서 유기견 TNR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하면서 이것들이 예전에는 과거 동구협이라든가 에서 다 몰아가고 TNR 사업이 새롭게 대두돼서 어쩔 수 없이 동물병원에 각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이 이걸 할 수밖에 없었고, 예전에는 이것이 어느 한 병원이 독점해 자기만 다 먹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풀어라. 그쵸? 그러니까 지역 분해가 발전하려면 뭐예요? 그분의 공수의사가 자기의 그 기득권을 놓으셔야 돼요. 분해 공수위를 번갈아가게 하면서 그 돈 갖고 자기가 물론 수고하는 거에 대한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분해기금을 내야 되는 거. 늘 우리가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있으면 뭐가 필요해야 돼? 사람이 필요하겠고. 구성이. 그 다음에 뭐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모였던 이유가, 사람은 있으되, 그냥 모이면은, 누가 이제 뭐 접근하는 사람이 우리 그냥 지역끼리 선후배를 떠나서, 동문을 떠나서, 그 지역에 있는 수의사들끼리 한번 모이다 하면 각자 n분의 1 그냥 밥값 냈어요. 그런데 이제 2007년도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서울시에 그때 거의 한 10몇 군데, 절반 정도 되는 분야에서 유기견 TNR 사업을 따왔어요. 물론 구마다 틀리겠지만 예산이 적게는 6천에서 1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걸 따오기까지 힘들었어요. 기존에 해오시던 분이 자기만 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공공사업은 내줄 수 없다.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엄청 지났고, 어차피 분해를 통해, 그러니까 분해가 우리가 그분과 싸우려면은 뭐가 있고 돈이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분해에 진짜 필요한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있어야 되고 이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제가 그때 공수이사를 하면서 유기견 TNR 사업을 따왔죠. 따와서 이거 말고도 강동구, 강북구, 송파구, 마포구 다 따왔을 거예요. 지금도 유지하신 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야 각자 병원 하시는 분들이 각자 병원 했어요. 그리고 물론 다들 그러지는 않지만 뭐 수의사들 감싸주고 서로 진료 케이스가 겹치는 경우는 그랬는데, 또 특정한 어떤 시장 교란자들은 이제 시장 교란 행위를 꾸준히 해왔죠. 그런 것이 가끔 이슈가 돼서 대수에도 글이 올라오고 지역 분해가 모이기도 했지만 그걸 제어할 방법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가 이제 분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공사업을 나눠 가지고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일정 정도 분해기금 적립하면서 돈들이 생기니까 수의사들끼리 이제 소통이 활발해진 겁니다. 그것만 한 것도 아니라 대의적으로 또 지역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을 만나고 하면서 우리의 발언권을 얹을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2008년부터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한 4, 5년 지났어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해온 분해는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했던 분해가 부천시예요. 부천시 조금야 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만 그분이 이제 한 사람이 독점하던 거를 뺏어와서 분해 공공사업을 돌리키면서 부천 분해는 물론 그 안에 약간 부작용도 없진 않았지만 공공사업을 확실히 자리매김을 함으로써 부천 분해는 상당히 강력한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또 조금야 원장 남들 병원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참 존경하는 수의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조금야 원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분해가 강화되게 되면은, 그리고 분해 회원끼리 서로 정보 교류가 잘 되고 똘똘 뭉치면은 오늘날 경기도 수의사회 이런 문제들,
그 대수 문제까지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초구 분해도 잘 돌아갔죠. 예. 그러다가 한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제 제가 잘은 모르고요. 네. 일단 공공사업 분야는 분해에서 잘 나눠서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분해 운영도 하고 서초구에는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분해 차원에서 세미나도 진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석수구가 어떻게 보면 강남구 보다 먼저 어떤 시장 결합 문제 때문에 몇 번 하다가 좀 데미지를 입은 경우도 있어요. 섣불리 들어갔죠. 법적인 걸 잘 모르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수의사 활동을 하다 봐서 법률적으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의사들이 제일 약한 게 인간적인 소통에 약해요. 그리고 그들을 구성하는 조직과 룰에 약합니다. 그게 결국 법률에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보면 경기도 수의사의 정관, 이런 개떡 같은 정관 갖고 협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문제를 제가 이제 2004년도 서수 회장을 들어가면서 경관이 너무 엉망인 거야. 이건 동네 개에 있는 개주의 정관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내가 이제 서수 정거가 끝나고 정관 개정을 그렇게 노력했어요. 근데 많은 수의사들은 총회나 이런 데 가도 나 혼자 떠드는 거예요. 왜 정관이 중요하고 정관대로 룰대로 가야 되는 것들을 인식을 못했었고 결국 나 혼자 해프닝 하다가 끝났고 또 단상에 끌려 나오고 그걸 한 2년 3년 하다가 서울시 수의사에 제가 하나 법률적으로 하나 걸었어요. 회장 직무정지 행정처분 그거를 발목 잡아서 정관 개정에 약조를 받았어요. 그 과정 얘기하면 너무 길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수의사 회랑 같은 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2004, 5, 6년도 그때 상회장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동문이고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고 전 개인적으로 원하는 없습니다. 없고 많은 부분에서 잘하시는 게 많아요. 나름대로 일반 수의사랑 틀리게 사업을 하실 줄 알고 사회 경험이 많으셨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더 바라고 치면 원칙대로 하고 보다 큰 스케일로 가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올바른 수의사의 법도 면에서는 좀 약하셨죠. 그리고 자기 주위에 있는 측근들을 위한 정책도 많았고요. 그래봤자 상회장님 결국 해봤자 1억 정도 법인카드 함부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자기 병원 앞에 무리해서 어떻게 옮겼든 간에 땡겨 대수랑 은행 담보랑 이걸 해서 땡겼든 간에 그래도 서수는 마이너스는 아니거든요. 그때 만약에 2004, 5, 6년대 저를 포함해서 여러 명 수의사들이 그러고서 계속 견제하고 또 우리 그때 감사를 했던 김태하 감사님이 폭로를 했잖아요. 재정부실과 회계부실에 대해서. 여지껏 어떤 수의사 회도 감사는 회장과 짜고치는 고수접이었어요. 상회장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문제가 있고 뭔가 새는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잡아낼 자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김태하 감사님이 감사로 들어가셔서 잡아낸 거예요. 그게. 물론 사법적 고발은 안 됐지만 분명히 오류가 있는 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때는 이랬죠. 수의사끼리 왜 그러냐 좋게 넘어가자는 분도 많았고 그렇지만 그때 우리 비근한 예로 성폭행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서로 알고 지낸 사람끼리 성폭행이 제일 많아요. 이거는 그대로 덮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성폭행이랑.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고 조그매한 비리가 있다 싶으면은 이거를 같은 수의사끼리 덮고 가자는 사람들은 집안의 성폭행을 그냥 덮고 가자는 사람입니다. 외국인수로 이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죠. 왜?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일 민족적인 특성을 잘못 조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일 민족. 우리는 하나다. 그쵸? 그래 다 먹고 넘어가요. 서양은 이렇지 않죠. 국가라는 개념,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 민족이 모였고 서로 맨날 알력 다툼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약과 법률에 상당히
객관적이고 그걸 서로 확인해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충 넘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기득권자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결국. 기득권자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법조항은 계속 축소하거나 안 알리고 대충 넘어가 봐요. 그래서 문제가 결국 이렇게 커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얘기를 길게 하자면. 그렇죠? 그래 놓고,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뭐 지난번에 강현치 원장님도 얘기했지만 2006년도 7년도 수의사 전임 회장이 우리 수의사들 고발해갖고 저도 한 새벽에 하더니 저는 이것만 했습니까? 그분이랑 또 해갖고 뭐 하루는 중부서 또 그 다음날은 저 새벽같이 저기 어디야 저기 그때가 어디냐 동대문 경찰서 조서에 조서를 10번 20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었기 때문에 지금 서수가 지금 그나마 유지되고 지금 이 꼬라지를 경수 꼬라지를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내가 방송을 하면서 참 저는 제가 딱 한마디 생각해서 그겁니다. 경기도 수의사회에 김영기 원장님을 제가 처음 본 게 2006년도예요. 그때 제가 저랑 어떤 그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좀 입장 차이가 있어갖고 그때 대판 싸웠어요. 그때 이후로 이 사람이 그래도 나랑 시각은 다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나랑 공통 분모를 갖고 있고 의협심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상당히 친해졌어요. 그때 이제 김영기 원장님이 계속 대수에 몇 번 글을 올리고 분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강남에서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지도. 그리고 김영기 원장도 그 당시에 자료를 자기가 감사도 아니고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지도 몰랐고 자기가 느껴보는 순간 이런 문제는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한 건데 제 보기에는 경기도 수의사회 김영기 원장 같은 사람은 한 5분 10분만 있었으면 이꼴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제가 자료가 2009년도 그러니까 백춘기 그 회장님이 한 번 하고 또 연임한 시기에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봅시다. 임원 명단을 보죠. 그러니까 한 캐비넷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회장 백춘기, 부회장 박준호, 임부민 지금 현 회장님이 그 백춘기 전임 때는 감사였어요. 서상교, 조진행, 주희석 씨. 저는 몰라요, 저는. 상임이사 추윤호 씨. 상임이사, 월급 받는 이사들. 또 이사 있었죠. 강명건, 고병기, 김시영, 김영기, 김용우, 김용욱, 남영희, 박수현, 송치용, 이홍균, 전태문, 조도남, 조상욱, 조인수. 감사가 권현양 씨랑 우종태 씨. 이분, 좀 몰라요. 아는 사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이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전 회장의 전임 때 이런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보와 자료에 근접한 사람들이에요. 알았거나 몰랐거나 정보에 접근할 관심이 없었거나 그럼 쉬쉬하고 넘어간 거나 저는 경기도 수의사 회원들의 잘못이지만 그보다도 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임원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기도 그 수의사회의 분회장들은 당연히 대의원이잖아요.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쵸? 이때 문제를 해결해서 했어야 돼요. 근데 이미 백춘기 원장 2번 해먹고 끝나버리고 나서 임부민 회장 때 와서 이걸 바뀌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얘기해야 돼요. 배임은 7년이고 횡령은 3년이고 이래갖고 시효가 지난 듯한 얘기를 해요. 물론 이거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건 법적으로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때 바로 문제를 해결했어야죠. 서수는 어땠습니까? 상 회장님 횡령 고발 당하고 바로 임기 거의 끝날 때쯤 돼갖고 바로 그 다음 집행부에 손 안 쓸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신용이라도 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늘 강희신 원장이 얘기하지만 회비 100만 해도 경수회원들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고 진짜 올해 들어와갖고 뭐 내려온 우리 서울 있다 내려온 저만 회비 더 내는 거예요 솔직히. 뭐 그건 차치하고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생각해요. 늘 이분 하는 말이 멘트가 있어요. 나는 무급을 일한다. 그거예요. 나는 봉사를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해요. 서수 회장도 그렇고 아마 여기 경기도 수의사 회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급여가 없다. 봉사다. 대수회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수회장 정희철 회장님 그래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밥 먹으면서 급여를 받는 건 없대요 공식적으로. 다만 이제 쓰라고 법인카드를 줍니다. 보면 이제 대수회장 지위에 맞게끔. 근데 경조사비만 장난이 아니래요. 그건 자기가 개인 사비를 쓴대요. 그리고 밥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서 이 법인카드만 갖고는 모자른데 만약에 개인 사비를 쓰는 건데 저는 이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협회장 단체장들은 유급으로 바꿔야 돼요. 유급으로 바꿔서 책임 있는 경영자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이런 이제 대수회장이나 지부회장은 이제 정치로 치면 정무직이거든요. 그리고 대수에 있는 우상무나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에요. 그죠? 공무원 월급 받는 공무원이에요. 수의사지만.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차피 정무직에 있는 대빵이 바뀌면 정책은 바뀌는 거니까. 근데 회장 자체가 의사회는 그렇습니다. 의사회장이 되면은 자기 개인 병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들어가는 거 올인하는 거예요. 그 급여를 받아요. 그게 깨끗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예전에는 우리 대수나 지부나 보면 대동물하던 수의사들, 공무원 수의사들이 협회장을 해서 소동물 임상 수의사의 역할을 대변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보게 되면은 서순이 이미 소동물 수의사가 회장된 지가 10년이 넘어요. 10몇 년 없어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바뀐 게 있었나요? 문제는 그겁니다. 자기의 개인적 이익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존속하고 있는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체장이 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말은 그래요. 겉으로는 나는 무급이야 봉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거는 자기가 사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의 플러스적인 요인과 측근들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기업가잖아요. 이 사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가 출신이고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통령이 돼갖고 하는 짓을 4년 동안 봐왔을 거예요. 그걸 액션 취하죠. 말로는 자기 재산 그냥 어느 적시배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재단 세워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나서 그럼 자기는 무일푼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자기 대사 다 기부했는데 그렇습니까? 실상은 자기가 갖고 있고 자기 측근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기업에 대한 마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받는 리베이트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그만 협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모릅니다. 네? 지금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수에 있는 손울핀 회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믿지만 늘 회원들이 감시하고 체크하고 중립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왜? 이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수 회장이 되면은 두 가지 직함을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시 수의사 회장 그 다음에 서울 수의약품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게 서울시 수의사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구조잖아요. 근데 우리 손은필 회장님이 로얄 메디칼 지분 갖고 계시잖아요. 네? 멤버시고 또 뭐 합니까? 저도 뭐 즐겨 애용하는 VS팜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개인적으로 똑같이 경쟁하는 업체와 동물병원에 관련이 있으신 분이에요. 지분이 있다는 얘기죠.
객관적이고 이 사람이 과연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면 상당히 그건 그 사람 공정하고 칭찬하고 본받을 만한 인물인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서수나 경수 말고 그러니까 뭐 지부 뭐 조금 그런 지부들은 솔직히 말해서 협회 건물도 없고 거의 뭐 그냥 동네 개 수준이에요. 지부라는 게. 그죠? 자기 병원 옆에 창고 터가고 사무실 쓰고 앉아있고. 그런 회는 솔직히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어요. 부실과 적자 규모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순수하게 회원들 회비 받아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여직원 하나 쓰고. 그거 무슨 일 있을 때 가면 되는 거. 자기 병원.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서 회를 운영할 거 아닌 적어도 경기도 수의사회나 서울시 수의사회 같은 경우는 전문 경영인이 와야 돼요. 월급 받는.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장이라고 회장이라고 아들이 또 세습 받아서 2대, 3세, 뭐 4대까지 해먹는 구조는 결국 부실을 낳고 결국 그것이 국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서수만 봐도 얼마나 대학 간에 알력다툼이 있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서울대. 어떻게 또 그것도 비리가 있다고 홍영선 회장 끌어내려서 세운 게 상명정부 아닙니까? 정부로 치면 집행부. 그래서 9년 갔죠? 근데 또 이제 전북대로 바뀌었잖아요. 그 역사가 지나면 판단하는 일이지만, 그죠? 우리가 이때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을 앉혔으면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그죠? 우리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장 교란의 문제, 제도적인 법률적인 취약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수회장도 그렇고 서수나 경기도 수의사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경기도 수의사 회장이 사료회사 출신이야. 그럼 사료회사의 이권을 대변할 수 있죠. 약품회사 출신이야. 모르는 거란 말이야. 대수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적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대수회장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를 정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대수회장이 공무원 출신이다. 그럼 국가에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수의사 대다수의 이익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편하게 얘기해야 돼요. 수의사의 대다수가 바라면은 수의사법은 개정될 것이라고. 똑같은 얘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됩니까?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해 그겁니다. 차라리 사업을 축소하고 회원의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깨끗한 유급 경영자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수의사가 12,000명이에요. 12,000명. 실제적으로 임상에 종사하시는 분이 5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의사들은 지금 보게 되면 공무원들은 잘 조직이 돼 있어.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수의사회에서 어떤 선거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임상수의사의 입장이 잘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공무원들은 회비도 적죠? 월급 떼면 자동적으로 떼요. 회비를. 그러니까 투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투표하라고 대수에 뭐 대의원회 갖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몇 명에 한 명씩 대의원을 선출해줘요. 이 구조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서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정관을 바꿔서 서수 회장 뽑을 때 대의원도 같이 뽑아요. 투표로. 뭐 10명당 하나 대의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낼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들이나 업체에도 수의사 있습니다. 사료, 약품에 있는 종사하는 수의사들이 회비 내면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회에 가서 사료나 어떤 문제를 수의사 편으로 지지하는 면에서 얘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임상수의사만 회비는 제일 많이 내는데
진짜 몇 갑절을 내는데 조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임상수의사를 위한 협회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제안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해를 강화시켜서 분해들이 많이 이제 발전했었죠. 그리고 경기나 서수나 경기수의사에는 임상수의사가 수의사 회장이 됐어요. 그쵸? 많이 발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갖고 될 것인가? 에? 그래도 아직도 대수에서 대의원끼리 표 다이다이 붙으면은 공무원 지지를 등에 업지 않고서는 대수장 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이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수의사법 개정돼서 모든 수의사가 당연 수의사가 됐어요. 대수회원이 됐어요. 다시 찾아왔거든요. 만 10 몇 년 만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다시 온 친구들. 네? 오면 뭐합니까? 12,000명인데 오면 뭐하냐고요.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대수회장이 쇼부를 쳐줘야 돼요. 저는. 네? 네가 그거 안에 어디서 상사가 모여냈고 어떻게 되는지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받아주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형은 기분 나빠요. 나는 아버님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때려고 했는데 자기 위해서 잔치 한번 베풀어 주더니 재산 이미 그 상속을 받아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한테는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아버지 말이 걸작 아닙니까? 너는 이미 나와 같이 있어 모든 걸 같이 누렸고 너가 네 건 내 거다.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양을 하나 더 찾았다는 그 논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간에 당연가입이 폐쇄되고 이제 선택가입에서 당연가입 찾아왔으면 이 회비 문제 정리해 줘야 돼요. 그 투표권을 줘야죠. 전 늘 주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세금 안 냈다고 투표권 안 주지 않거든요. 사법적으로 감옥에 철장에 있지 않고서는 사법 투표권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임상수의사는 회비율이 낮아요. 그리고 늘 아까 얘기했죠. 원장수의사는 다 뽀록 나서 교육에 불리하니까 세금을 회비를 안 낼 수가 없는데 원장수의사에 거의 세곱절이 있는 사람이 진료수의사를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파악이 안 돼요. 회비 안 내도 그만, 교육이수 안 받아도 그만. 등록해놓은 교육이수 받아야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투표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들은 임상수에 내있는 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조직은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에서 무슨 결정, 수의사법 개정합시다 해갖고 기업법이 맞고 자가진료 철폐하고 처방전 합시다 하고 투표해갖고 갈라 그래도 이 공무원 인원들이 막아요. 왜? 표가 많거든. 결의가 안 되는 거야 대의원에서. 임상수는 상대적으로 수는 많은데 회비율이 저조하니까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서 발언권이 없고 의지를 못 담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 구조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난 당연히 대수회장님이 이걸 해줄 줄 알았어요. 당연직을 수의사법이 바뀌어서 찾아왔으면은 그간에 회비를 냈던 안 냈던 그 다음에 또 회비를 한동안 10년 동안 내가 20년 동안 회비를 쭉 잘 내왔어요. 어느 순간 이 회가 족같아갖고 안 냈어요. 그럼 얘는 이 사람은 뭡니까? 그 투표권이 없어요. 작년 직전에 3년 동안 회비를 안 내니까. 어떤 사람은 회비를 쭉 안 내. 생사가 묘연했다가 어느 순간 뿔뚝 들어와갖고 회비 냈어요. 그 투표권이 있어요. 특히 대학원생들 동원해서 해당된 사람들이 이걸 했잖아요. 그죠? 이런 족같은 걸 했기 때문에 우리 회가 안 되는 거예요. 회비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특히 내가 경기도 수의사에도 그렇고 경기도 수의사 회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평생 회비를 내면 돼요. 그러면 부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특별회비를 따로 얻어갖고 꽂기는 웃긴 거고. 경기도 수의사회 1000명이잖아요. 그럼 인삼 수의사는 얼마입니까? 한 600명 돼요. 에? 그러면 나머지는 치더라도 임상수의사 한 500명만 모여갖고 병원이 되니까 그 정도 원장급만 모여갖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임상을 20년 더 해먹을 수 있다. 그럼 20년치 회비를 내는 거예요. 30만 원씩. 그럼 600 아닙니까? 에? 600을 내는 거 평생 회비에서 프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600만 원에 대해서 그걸 받아야죠. 공증이나 각서를. 그럼 이제 난 어느 회를 옮겨가도 회비는 면제. 그걸 대수에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경기도 수의사회 부실 해결됩니다. 그 대신 현 회장이나 이런 사람 다 사퇴시키고 새로운 유급을 준 경영진을 앉혀야죠. 그리고 회비로 충당이 되나요? 되죠. 600명. 600씩 내면은 100명만 해도 얼마예요? 6억 아니에요. 500명 내면 30억인데. 그리고 20년 동안 안 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거 갖고 전문 경영인이 20년 버틸 만큼. 그리고 문제는 또 딴 회비가 들어오잖아요. 다 평생 회비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을 축소해야 되잖아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경수 같은 경우는 덩치를 키웠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부실을 막고 똔똔 치면 매각해서 조그만 한 칸짜리 어떻습니까? 우리 동물병원 수의사들 다 한 칸짜리에서 해. 한 두 칸짜리에서 월세 내고. 클 필요가 없죠. 미용사 하나 두고도 업무 처리가 그 이상을 해야 됩니까? 그 이상 할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다 부실은 자기가 공증 서서 자기 이름으로 갖다 받고 하시는 얘기예요. 더 이상 이 부실을 똑같은 거예요. 국가에 정치가들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정치를 왜 합니까? 국민 세금 슈킹에다가 그거 돈 쓸 일 궁리하는 게 정치가들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국민들 어떻게 슈킹 까갖고 세금 해갖고 이거를 국민을 했으면은 난데 그거를 자기 측근과 자기 이권 집단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그게 또 쓰면 좋아. 쓰는 것까지 내가 말 안 하겠어. 그게 또 부실이 나요. 그럼 그 부채까지도 국민한테 다시 전가하는 게 정치 집단이잖아요. 패덕한 정치 집단 아닙니까? 이걸 그대로 우리는 본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대설장님 이 회원 문제와 회비 문제와 투표권 문제를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정리하고 딛고 넘어가지 않고 지금처럼 말은 뭐 만여 명 회원이네 해갖고 막상 투표해서 까보면은 3분의 1밖에 투표권이 없는 이런 문제는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서는 늘 얘기했잖아요. 수의사회 없어도 우리 살아요. 면허증이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도 약간 불편하고 먹고 살아요. 그럼 두 가지. 그리고 임상회원한테 이렇게 많은 회비를 내는 것 자체 저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건 농림부에 내가 한번 질의 한번 할 거예요, 나는.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은 농림부에 그러니까 대수가 그렇게 꼬봉처럼 달라붙어 있는 이 대수 농림부 장관한테 직접 나는 수고나 할 거야. 그리고 행정심판을 갈 겁니다. 회원이면 똑같이 기본적으로 회원이면 똑같이 회비는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아야 돼요. 임상이랑 뭔 차이입니까? 똑같아야지. 그 우리 임상수의사는 오히려 회비를 더 싸게 해줘야 돼요. 왜? 임상시장이 유일한 시장 아니에요. 공무원 시장이 따로 있습니까? 공무원도 국가에서 월급 받아먹고 세금이나 축내는데 임상시장을 지키는 거에서 대수가 세미나하고 뭐해서 스폰 받아먹고 이런 것들이 뭐 임상수의사들이 시장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약품도 마찬가지고. 그럼 오히려 그리고 교육에서 당신들 또 돈 받아먹잖아요. 교육을 빌미로 스폰 또 받아먹고 이러면은 효자는 임상수의사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회비를 면제해 줄 생각을 해야지. 임상수의사 공입니까? 회비는 셋 다 내고 우리를 위한
입법이나 이런 발언권은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구조. 정말 불편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국에 있는 수의사들 전수조사를 다 해주셔야 돼요. 회비를 안 냈어요. 안 낸 사람들 제명을 시키셔야 돼요. 몇 차 통보해서 1차, 2차, 3차 통보해서 당신 회비를 안 냈으면은 1차, 2차, 3차까지 응답 없으면 제명을 시켜버려서 그래서 정족수에서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간에 밀린 회비가 있어요. 그거는 일부 정도는 탕감을 해줘서 이 사람을 올바른 시민으로 앉힐 수 있게끔 투표권을 주시라는 얘기죠. 이 문제 해결을 할 의지가 없으시면은 회원 조직을 조직하고 단결하는데 실패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나는 이번 정관에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문제가. 시행령이나 이거 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요. 대충 넘어가요. 그러다 막상 정관 두시고 막 이렇게 하고 이 조항이 없지 않냐고 따져보면은 조항이 없네. 그러니까 관행대로 간답니다. 이 관행에 사람 죽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던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의 권리는 뭡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권리예요. 나라를 행복하게 살게 못하면 나라를 뒤엎어도 되는 게 국민의 권리예요. 미국 헌법에는 명백히 나와 있어요. 나라가. 회원의 의무는 뭐예요? 납세의 의무 아닙니까? 납세의 의무. 근데 권리가 제대로 안 지켜주거나 납세의 의무를 강제한다는 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명백히 해주시란 말이에요. 난 내가 대세장이면 회원들한테 분명히 얘기해. 니네들 권리는 이거니까 이거에서 결사투쟁하고 하라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명하기 때문에 협회에 기웃거리면서 임원 앉고 회장이 되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다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응?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서 들어가고 먹고 살만 하니까 회장하면서 자기 어떤 사업과 이익을 좀 더 챙겨볼까 하는 사기업 마인드. 우리 대표적으로 뽑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 마인드에서 나오는 건 결국 말로는 그래요. 친서민 정책. 친서민 정책 한 게 하나도 있습니까? 다 쇼고 거짓말이죠. 시작은 누구를 해서 기업을 위한 조세와 모든 법률과 행정을 펼쳐놨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문제들. 네? 그러니까 정관에 규정한 우리 이런 동호회나 개모임에조차 심지어 우리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만도 못한 선거를 우리는 치러왔어요, 지금. 그게 관행인 줄 알고. 그렇죠? 총회 가면 웃깁니다. 뭐 누가 회장이 뭐 뚜기하고 A 안건 통과시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합니다. 그 3청합니다. 그럼 뚝딱 하고 끝나버려요. 여기 2 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의가 있어도. 이의가 있어갖고 앉아갖고 자리를 한번 해야지 발언권 줘요. 발언권 주면 뭐합니까? 지네끼리 또 그러니까 총회에 모이는 인간들 서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의실에 한 50명 정도 모여요. 다 지네 측근들이에요. 다 통과시킵니다. 서수는 이게 분명히 내가 서수에 계속 있었으면 이 문제도 한번 걸었을 거예요. 또 분명히 대리 위임 투표 안 돼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들 그냥 막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냥 몇몇 지네 측근 모여서. 그러니까 예전에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서수 그 회장 직무정지를 시키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우편으로 와요. 뭐 특히 재산이나 이런 거 변동이 있을 때는 회원의 3분의 2 이상이 나와서 동의해야 되거든요. 우표 와갖고 우표에서 참석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물어요. 그거는
안 했겠다는 묻는 거. 이거 갖고 자기는 정석수를 태운 줄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걸 내가 법적 조항 따져갖고, 민법 따져갖고, 고발을 걸었어요. 이거 착가닥 걸리죠, 이거는. 그리고 문제는 이때 건 게 저는 뭘로 걸었냐면, 대수로 건 게 아니라, 서울시 수의사회가 서울시의 사단법인 해놓은 여기다 걸었어요. 이거 이 법인 취소해달라고. 그렇게 되면은 서수회관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은 자기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지. 법인 취소, 허가 나면 바로 매각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발목 잡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경기도 수의사회도 이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좀 아시고 조치를 취했었으면은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이미 뭐 지났죠. 이 해법은 두 개라 봅니다. 늘 얘기했지만 전임 회장이랑 현 회장님이 각각 얼마씩 지분 내서 부실 맞고 회원들의 특별회비 반대예요. 저는 그냥 연회비를 5년치나 거두셔갖고 5, 30은 15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웬간한 원장들 낼 수 있어요. 하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 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회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다이어트 하셔야죠. 다이어트 하시고 일단 빚이 없으니까 정 없으면 내가 그랬잖아. 건물 전기세 수도세 낼 거 없으면은 불 다 꺼놓고 그 옆에다 조그만 캐노피 텐트 치고 거기서 업무 보세요. 추우면은 꽁꽁 그냥 옷 입고 유단포 하나 끼고 업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고 컨테이너 박스를 컨테이너 박스 그것도 비싸요. 중고 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원자급들이 150만 원 내면은 나머지 진료주의사를 더 파악해갖고 내면은 어느 정도 회 운영할 정도의 그 여빈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셔갖고 부실을 해결해야죠. 만약 경기도 수의사가 뭐 빚 못 갚는다고 손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들 의지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그쵸? 어떻게든 간에 회비 인상시켜서 땜빵으로 밀고 은행 이자 내에서 밀고 나가겠다는 이자를 만약 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을 텐데. 이자만 냅니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그 안성 네. 축협 그 한우 그거 들어와갖고 걔 보증금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들어온 월세도 안 나가죠. 그러면 전기세 지금 전기 수도 끊길 때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멋모르고 계속 동료하고 3월 내에 회비를 다 꽂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두 개입니다. 경기도 수의사 회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나서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했고 해서 저는 이제 저는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행동하고 싶고 그게 쉽고 빨라요. 그 저도 나름대로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일일이 서울시청에서 내가 저녁마다 연석회의 해갖고 각 지역 분회장들 다 모여갖고 조율하고 이럴 시간 저 없고요. 경기도는 너무 지역이 넓어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실이 또 누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분해서 알아서 하세요. 수원시 분해, 고양시 분해, 뭐 하시는 분해 각각 분회장님이 사법고발 하시려면 하시고 회비 인상이나 회비의 부당함에 대해 농림부에 질의하세요. 그리고 행정소송 거세요. 네? 그리고 현 집행부에 대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하세요. 하시고 현 회장, 전 회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사법고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할 거예요. 알아봐서. 내 스케줄에 맞춰서. 이건 뭐 따로 공표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바쁘기 때문에. 하시고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고 소장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고 뭐 똥오줌 못 가신 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자료를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각자 고발하세요. 저렇게 해서 뭐 내가 앞에 총대 메고 그런 걸 저한테 바라지 말고 저한테 짐을 주지 마세요. 그럴 생각도 없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각자 하시란 말이에요. 각자 하시고 소스 모르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빨리 결정해 줘야 돼요. 대수회장이. 근데 대수회장도 내 보기에는 의지가 없어요. 이분도 뭐 검용원자 출신에 똥오줌 못 가려요. 마인드가 없죠. 나 왜 대수회장을 나오려고 하는지 이분이 그 정영채 회장이 연임하실 때 나오려고 고개 이렇게 내밀다가 쏙 돌아갔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는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의지 없고 기회가 호시탐탐 보다가 한 따까리 해먹을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회장을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 사람 하는 논리면 나는 무급으로 일한다, 봉사한다. 봉사하는 놈이 더 무섭다니까요. 더도둑 놈이라는 걸 모르세요? 뒷구멍으로 다 빼먹어요. 절대 세상은 공짜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 사람한테 월급 1,000만 원씩 더 꽂아줍시다. 우리가 우리 월급을 받아먹기 때문에 제대로 잘못하면 우리가 딱이라도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놈 회장들은 법인카드 써요. 1년에 한 1억씩 써요, 서울 서수는. 맨날 밥 샀게 그 지돈을 샀습니까? 다 법인카드 긁었죠. 심지어 뭐 딸 노트북까지도 법인카드 해갖고, 진짜로? 이런 인간들이 회장 되면은 말은 무급 봉사지만 우리의 고가는 비게 됩니다. 이거를 명백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서초면에서 멀리 오신 우리 윤 원장님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몰랐던 내용은 아니잖아. 내가 학교 때부터 그렇게 얘기해줬던 얘기가 아니야. 학부생 때부터. 나이 든다고 이렇게 머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네. 술이나 한잔 마셔. 술이나 한잔 마셔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우리 조직 이코로 우리 조직을 확대하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4.11 선거 다가오는데 진짜 늘 얘기했죠. 우리 수의사들은 기득권층이 아니라고요. 지금 뭐 이 수구 꼴통당을 기대해서는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 지역에 뭐 새누리당 나오고 뭐 누가 통합당 나왔는데 뭐 통합당 인물이 좋겠다. 사실 통합당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저거 정당 투표 많은 진보 정당에 투표해주세요. 그럼 비례대표라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인물이 없으면. 나 여기 나오는 놈들 다 좋겠다. 그럼 정당 투표만이라도 진보 진영이 좀 해주세요. 네? 늘 얘기합니다. 제가 늘 기득권층의 논리가 특히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애국이라는 얘기를 해요. 애국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이 사악한 자의 미덕이라고. 이게 뭘 뜻합니까? 우리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남한이 있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 6천만의 인구가 있어요. 그럼 국방의 의무 다 지죠. 네? 납세의 의무 다 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나라를 6천만 명 똑같이 6천분의 1로 쪼개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GDP 1,000조, 그 다음에 자산가치, 동산, 부동산 다 합쳐서 3,000조, 4,000조인 나라잖아요. 4,000조를 똑같이 6,000명의 엠빵에서 갖고 있습니까?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국방의 의무는 똑같이 지든가 오히려 더 갖고 있는 놈들이 국방의 의무를 안 져요. 우리 저기 삼성 회장님 정신병으로 군대 면제, 아들 허리 디스크로 면제. 대한민국에 제일 지켜야 될 게 많은 걸 갖고 있잖아요. 많은 재산 갖고 있다는 그만큼 지킬 재산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삼성, 이병철, 삼성 뭐 이들 아들은 죄다 군대에서 올바따 근무해야 돼요. 영원히 제대시키면 안 돼요. 얘네들은 나라를 지켜야 돼요. 왜? 지킬 재산이 남한에 제일 많은 부자인데 어떻게 군대를 면제시킬 수 있냐고요. 저는 안 그랬습니까? 맞아요. 뭐 씨발 족도 없고 불알도 쪽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 이 나라 족같아서 떠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애국의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늘 애국 국방의 의무를 숭고한 가치로 두잖아요. 응? 뭐가 숭고합니까? 씨발 개뿔 아무것도 없어 족도 없어 죽겠는데 국방의 의무를 시켜 다 갖다 오죠 군대. 응? 그리고 우리를 잘 살고 잘 먹고 장관의 아들 아들은 다 외국 시민권 따서 다 군대 면제해서 군대 면제할 때쯤에 한국에 와갖고 또 미국이나 외국의 선진을 배웠고 유능한 인재라고 또 고위 공무원에 앉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라가. 그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응?
뭐 지키기에 많은 놈이, 그러니까 창고 곳간에 보물 재화를 많이 쌓은 놈이 전쟁국에 지가 보초 뜨고 올바따 서야지.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올바따 서라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 논리를 어떻게 미화를 시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올바르게 봐야 된다 봐요. 나는 똑같아요. 가진 놈이 많을수록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의무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지 않습니까? 적은 사람은 이 족같은 나라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니네 불쌍하니까 복지를 줘야 되는 거고. 다음번 내가 주제는 그걸 다루겠습니다. 사람 복지와 동물 복지. 이 복지 문제가 중요해요, 지금. 복지 문제를 다음에 다루겠는데 오늘은 시간상 이 문제. 너무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복지 문제 다음에 다루면 얘기하겠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30조예요. 이 30조만 안 쓰면은 우리나라 진짜 퀄리티한 국가가 됩니다. 해피한 국가가 돼요. 근데 이 3조에 대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 3조만 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뭐 나도 그렇고 다 젊은 시절 2년 반씩 거기다 꽂았어요. 이 국가적 낭비 아닙니까? 이거를 국방의 의무가 무슨 숭고합니까? 아니잖아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 딴 거 필요 없다. 공정한 룰만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장에 축구를 하게 되면은 공정한 룰만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더 필요도 없죠. 누구 두둔해달랄 필요도 없죠. 근데 이 사회는 일방적으로 가진 놈들을 두둔하는 사회잖아요. 뭐든 법적인 제도든 문화든 다. 그리고 가진 거 없고 쥐뿔도 없는 불안주 조금만 있는 인간들은 여기 이 논리에 세뇌가 되거나 그래서 국방은 숭고한 거야. 나라를 위해서 왜 죽습니까? 나는 영화 보면 너무 싫어요. 씨발 국가를 내가 왜 죽어요? 씨발 국가한테 내가 받을 핍박을 해도 서러운데 뒤집어도 이제 눈 못 감고 억울해 죽겠는데 이 국가를 위해서 뭐 장렬하게 총만 씨발 난 총을 쏴주고 싶더라니까 내 군대에서. 씨발 국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이 씨발 장교 새끼들 이린 새끼들 쏴주고 싶더라니까요. 그거 아닙니까? 그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늘 얘기했잖아요. 국민의 일바따 권리는 행복해질 권리라고요. 행복해질 국민 대다수를 행복해질 권리를 박탈하는 거는 어느 것도 용납이 돼서는 안 돼야 돼요.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참히 짓밟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진짜 처참하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우리 한국만 보면은 역사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자국 내에서 자기 양민을 학살한 학살자 수가 외세에 의한 전쟁에서 죽은 수보다 몇 배가 많아요, 역사적으로. 응? 우리, 그가 100년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응? 응? 6.25 때만 죽었죠. 6.25 때는 같은 국가에서 4분 치는 건 서로 죽인 거고. 내전이다. 애매한데.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지금 뭐게 되면 6.25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북한으로 통일되든 남한으로 통일, 이게 중요합니까? 중요하냐고요. 그거 중요하다고 필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남한이든 북한이든 뭐 원시시대든 조선시대든 뭐가 중요합니까? 나 살기 편한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이 다 행복해요. 그러면 원시 석기시대 가서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석기시대가 있었다면 나만 행복해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어. 인간은 절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가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행복해야지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 놈만 열나 행복하다가 나와요. 가진 것 많다고 맨날 나오고 가진 거 대비 적게 내놓는 놈. 군대도 안 갔다 오고 이런 놈들. 이 지배하는 이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걸 실현해낸 언론과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 이 굴레에서 우리는 벗어난다 봐요 지금. 이 굴레가 벗어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우리 우리 잡스 형님이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인간은 의식이 이런 문제들을 앞서가지 못하는 거는 결국은 대량적인 물리적인 토대에 의해서 바뀌죠. 의식들은.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요즘? 응? 인터넷. 이제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계속 기업들이 돈벌이로 결국 물리적 공세의 토대를 쌓아준 것 자체가 인류의 의식을 변하게 하는 큰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암만 앞에 나서서 누가 선동한다고 해서 의식이 쉽게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답습하셔서 제가 보기엔 경기도 수의사회 문제를 나가다 보면 결국 전체 수의사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멀리서 오신 분도 있고 일찍 들어가니까 오늘 짧게 녹음 마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수의사회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세요. 분해해서. 다시 한번 말해요. 모르시면 저한테 카톡이나 해갖고 문자 주세요. 그럼 제가 메일로 자세한 거 법률적인 거 자세하게 싸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딴 게 없어요. 저는 단순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뭐 수의사를 위한 뭐 정의롭고 이런 거 개뿔 없어요. 저 또 없어요. 그냥 내가 경기도 왔는데 회비 인상 오른 거 족같고 그리고 회장 새끼 꼴보기 싫어. 일단 나는 대수순 서수순 다 싫어요. 저희 그럼 여주 분해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주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분해비 일단은 스탑 시키자고. 나살기에 태클 거는 놈들은 다 난 적으로 간주합니다. 나 사는데. 나 그분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멘토시잖아요. 네. 내가 하는 거에 다 태클 거는 놈들은 다 고발할 거예요, 나는. 다만, 내가 하는 것이 보편 타당한 거에 선상에 놓이길 난 바래요. 내가 하는 이런 의지나 가치관들이 보편 선상에 놓여 있다면은 대다수의 수의사들도 내가 가는 길이 합당할 겁니다. 나 그렇게 봅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은 더도 안 봐요, 저는. 네? 그리고 이 방송하는 것도 그래요. 들으려면 들은 거예요. 듣고 깨달으려면 깨달으고. 아이, 저 새끼 방송 듣기 싫다면 안 들을 분 안 들으시고, 고발 당하실 분 당하시고, 그런 거예요, 서로. 고발 하실 놈 하시고. 그거 아닙니까, 인생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가. 위에서부터 해준 것도 없고, 어차피 1대2 다이다이 인생은 맨투맨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오늘 멀리, 가실 분 서울 올라가셔야 되니까, 오늘 마지막, 대충 정리됐어. 오늘 그냥 짧게 분해와 조직 문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윤 원장님부터 정리하시고 이제 서울 올라가 내일 또 거친 또 임상 환경에 맨땅에 해당하셔야 되잖아 또. 네. 한번 어떻게 개인적 호불을 밝히시고 올라가십시오. 저는 잘 모르고요. 네, 열심히 해야죠. 네. 정 원장님. 예,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임상수의사들의 어떤 조직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은 진짜 상명하달이라 투표든 뭐든 모이라면 다 모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런 조직적인 어떤 힘을 갖기 위한 어떤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정 원장, 홍 원장님. 예, 4월 11일 꼭 투표하시고요. 아, 이제 투표. 네. 야, 또 언제냐, 우리 투표가? 4월 10일이면. 수요일입니다. 우리 정 원장은 출국 중이고. 나는 어머나. 수요일날, 내 10일날 또 재판이 있어요. 그래서 12일날. 이 부재전을 할 수도 투표하고 없고. 올라오세요. 부재전 끝났잖아요. 그러게. 누구 아침에 부재전 갔다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번에는 선거 6시부터 하잖아요. 까지만 하고 오면 되잖아요. 투표소 혼란 안 시켜놨겠죠, 설마? 모르죠. 또 그 짓을 하세요. 미리 확인해야죠. 투표 용지에 다 투표소가 나오니까. 나도 앵간하면은 투표 안 한 사람이 근데 이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번에는 꼭 투표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4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투표 이유로 한번 이제 시간 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투표를 했어요. 나는 적어도 이 새누리당이 그래도 한 30% 이상 얻어요.
네, 맞아. 3분의 1은. 우리나라 수구골통 세력은 진짜 5%도 안 되는데, 그냥 그 사람들 논리를 따라서 이렇게 떨거지로 묻어가는 부류들이 한 30% 된다고 보시고. 철저하게 씹어줘야죠. 다음 그러면은, 똑같이 해줘야죠. 근데 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통합민주당이 된다 한들,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나 여기 또 나왔어네. 나 얘기가, 수원시분에, 진평. 김진표 씨를, 씨발, 아마 인물이 없다. 김진표 씨를, 씨발, 데리고 분해를 하면 어떡합니까, 솔직히. 짜증나요, 그래. 이랑만 잘릴 것 같진 않으니까. 나는 이 김진표, 나는 진짜 새누리당의 박근혜보다 더 싫어요, 나 이 사람. 진짜 알만한 사람은 알 겁니다. 이게 말로는 야당이지만 꼭 수구골통 세력들이 민주통합당이 있어요. 많습니다. 네? 예. 김대중 때 얘기했잖아. 노무현 때는 없었습니까? 특히 우리 386에 있는 운동권이라는 놈들도 보면은 씨발 수구골통으로 된 놈들. 대표적으로 박문수, 경기도지사입니다. 해갖고 그 씹새끼 그거 아주 네. 그런 새끼들이 여기까지. 난 진짜 나 더 싫어요 나는. 문의는 야당 진보고 야당인데 속은 완전히 꼴통 보수. 이런 사람 뽑아주면 안 됩니다. 네. 네? 진짜로. 그 나는 우리나라가 총기 허가 나라면 좋겠어 진짜. 전 받아요. 저지라. 총기가 허가 돼갖고 그냥 죽이려면 죽여버려야 돼 서로 따지기들. 그래 정화돼. 우리나라는 절대 법률이나 이걸로 정화될 나라는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왜 총기를 허가하는 줄 아세요? 국민의 자유권을 인정해줘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내가 누가 침해받으면 자기권을 인정해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부한 나라예요. 강력한 나라입니다. 맨날 총기로 사고와 이런 것도 많지만 그걸 헌법에서도 뭐 주마다 금지된 데는 몇 군데 있지만 대다수의 주가 총기를 허용한 국민의 그러니까 포시스라고 그러잖아. 무력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해 주잖아요. 무서운 나라예요. 그게 난 미국의 힘이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로. 안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존나 당하기만 하지, 당한 그 핍박을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 게 없어. 기껏해야 화염병 던지는 게 땡이에요. 그걸로 안 되죠. 더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나는 왜 미국이 전 세계에 무력을 행사하는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테러리스트가 왜 생깁니까? 무지막지한 폭력에 한국에서 한번 가서 건드려본 거 들어가서 똥침 빵 놓고 그거 아닙니까? 정면대기가 다이다이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전 국민이 무장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보기에 이번 선거에서 못 깨부시면 어렵다고 봐요. 저는. 가망이 없죠. 없어요. 없고 가망은 있죠. 이제 우리나라 부도 파산하면 경기도 수의사회처럼. 또? 파산 나. 아니죠. 파산나 이미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나라 파산난 건 공식적으로 그렇게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뭐 IF야 그 외화 보유고가 없었던 거고 문제는 지금이 파산이에요. 그렇죠. 파산 위기가 아주 근접했는데 그걸 다 숨기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파산이 뭐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 그건 시작됐고 어떤 부동산부터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서브 프라임이 아니에요. 그냥 프라임의 위기입니다. 근데 한번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돼야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뭐 뒤집어지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차기 정권이 진보 진영의 야권이 정권을 잡는다 한들 만만치는 않아요. 만만치 않더라도 일단 근데 문제는 대충 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대충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전두환도 그렇고 대충 넘어가줘서 좋은 꼴 하나도 못 본 것 같아. 그렇죠. 어떻게 오늘 아는 거 나오는 거 얘기 좀 하네. 정리해야지. 뭐 어떻게 정리해줘? 일단 걔 나가 살든지 뭐를? 전두환이 나가 살든지. 전두환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문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그건 네?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다음에 왜 우리나라 위기 극복이 복지가 대책인지를 다음에 얘기를 드릴게요. 복지를 왜 확대해야 되는지, 복지만이 우리나라의 내수를 진작할 수 있고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우리나라 이미 수출도 잘하고 GDP 이 정도면 이 정도 인구에서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그것이 그 돈 번 것이 다 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 복지 문제가 이거는 동물 복지랑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 분야가 아니니까 동물 분야에서 복지 예산이 많아지면 수의사가 공공적으로 참여할 일들이 많아져요. 이거를 확대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제가 궁금해도 기다리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몸이 피곤해도 한 번은